1장 소년, 노인을 만나다. 소년이 노인을 만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으나 그날의 기억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남아있다. 외모를 보고 노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둘이 나눈 수많은 이야기들로 미루어 소년이 짐작했을 뿐이다. 그날 소년은 마지막 거리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읽다가 꽂아둔 책을 책장에서 뽑듯이 냉장고에서 저가형 캔맥주 하나를 익숙하게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적은 없으나 안면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소년에게 더 이상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곳까지 오는 길에 이미 3개의 편의점을 지나친 이유도 이런 사소한 편의 때문이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소년은 주류를 살 때마다 지갑을 2번 여는 것이 불편했다. 편의점을 나와 마치 좌석을 지정받은 관객처럼 맞은편에 있는 공원으로 가 입구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았다. 등받이가 있는 작은 벤치인데 혼자 술을 마실 때 편안해서 즐겨 찾다 보니 이제는 익숙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얼마 전 다친 검지를 쓰지 않고 캔을 따려니 이를 대신하기에 손가락 중에서는 중지가 적절했다. 같은 행위라도 손가락마다 느끼는 감각은 제각각이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기 위해 손목을 쓰다가 이내 소년은 맥주를 입술에 댄 채 서서히 고개를 젖혔다. 깊어지는 여름의 밤하늘은 검다기보다는 오히려 짙은 파랑이었다. 오늘 처음 알아챈 색이라고 유난스러워하자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블루가 감정을 흔드는 색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 소년은 혼란스러웠다. 푸른색은 꿈과 어울려 가슴 뛸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치 가라앉게 하는 것이 낯설기만 했다. 긴 수술 후 눈을 떠 세상을 처음 보게 된다면 파랑은 피하고 싶다는 엉뚱한 상상에까지 생각이 미쳤다. 소년의 한쪽 볼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떤 이에게는 색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 어느 쪽도 소년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 때마침 소년은 낮에 공연하며 낭송한 프리드리히 훸덜린의 시 삶의 행로가 떠올라 낮게 읊조렸다. 그대 또한 전보다 위대해지려고 했으나 사랑은 우리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고 고뇌가 더욱더 강하게 휘어잡았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활,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의미 없는 일은 아니네. 번역된 외국시를 낭송할 때의 생경함은 소년으로 하여금 감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방금 전에 눈물이 무색해질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시험해야 할 것이니 천국에 있는 자가 말하네. 굳세게 길러져 인간은 마침내 모든 것에 감사를 배우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떠나는 자유를 이해하게 될. 소녀는 주로 공연의 낭송 리스트를 국내시로 구성했으나 오늘 세상을 떠난 독일 시인의 기일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공연 후반부에 시 한 편을 낭송하며 추모하려고 며칠 전부터 구상했다. 평소 좋아하는 시였지만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건 다른 감성을 사용하는 일이었다. 비슷한 정서의 국내 시를 낭송할 때와는 달리 관념적인 시는 자칫 웅변조로 전달될 수 있어 적잖이 조심스러웠다. 오늘은 관객이 많지 않아 딱 그만큼만 기대하고 즐겼다. 나만의 방식으로 시인을 추모했다고 대견해하며 마지막 한 모금의 맥주를 손으로 흔들어 가늠하는 순간 앞에 누군가가 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자네, 낮에 거리에서 시를 낭송한 청년이 맞는가? 네, 누구신지. 무대에서와는 달리 내성적이고 앞가림이 심한 소녀는 훔친 술을 몰래 마시다 들킨 사람처럼 움찔했다. 요즘도 시를 낭송하는 이가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자네의 무대를 한참 지켜봤네. 노인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오래된 유문을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네, 감사합니다. 소녀는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자세로 고개를 까딱했다. 공연을 봐줘서 고마운 건지 알아보고 말을 걸어줘서 고마운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예의를 표하고 싶었기에 몸을 애써 움직이는데 편안한 자세에서 급히 고치려니 모양이 우스꽝스럽다. 처음엔 시가 궁금했는데 점차 자네가 궁금해지더군. 소년이 어찌 답할지 몰라 주춤하는 사이 노인은 아까의 부드러운 표정을 거두고 정제된 어조로 낮게 말했다. 자네는 왜 신앙송인가?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오랜 시간 헤어져 지낸 손자를 만난 할아버지의 감격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소년을 향한 노인의 눈빛과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애절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노인은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시낭송가였다. 요즘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들과 문학 작품들을 내세워 전국 신앙송 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공식적인 대회가 전무한 때였다. 몇몇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작은 낭송회를 열거나 문학 행사에 초대받아 식전에 낭송 무대를 올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비공식적으로 마련된 자리는 많은 이들에게 기록이 아닌 기억으로 남아있다. 노인이 들려주는 무용담 같은 무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세상이 온통 신앙송으로 가득했던 시대였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감성적이면서 이지적인 느낌을 주었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슬픔을 목구멍까지 올려놓았다가 단숨에 휘발시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기도 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막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인들의 송년회 자리에 노인이 초대받았다. 그는 감기에 걸린 상태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중이었는데 시인 중 한 명이 간곡히 부탁하는 탓에 그만 거절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아 어정쩡한 수락이 되었다. 노인은 행사 장소인 문학관에 도착하자마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낭송 배경음악을 저장해둔 USB 메모리를 집에 두고 온 것이다. 감기약을 먹은 후라 다소 정신이 산만한 탓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다. 노인은 음악을 손수 고르는 쪽이어서 아무 음악이나 틀어놓고 낭송하는 것을 남의 신발을 신는 듯 불편해하곤 했다. 주최 측과 몇 차례 그런 갈등을 겪고 나니 직접 챙기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낫겠다고 여겼다. 이번 낭송도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고른 음악이라 나름 흡족해하고 내심 기대도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도마뱀이 방금 잘린 자신의 꼬리를 태연하게 바라보듯 노인은 미련을 접고 배경음악 없이 낭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행사의 시작과 함께 여러 단체의 대표쯤 되는 이에 주례사 덕담 같은 낡은 인사말과 자화자찬이 뒤섞인 아이러니한 격려사가 펼쳐졌고 이어서 노인이 무대에 오를 순서가 되었다. 잠시 후 입을 뗀 노인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미풍처럼 활자를 음성에 담아 부드럽게 전달하다가 갑자기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처럼 시어들을 목소리에 묶어 청중에게 쏟아내기를 반복했다. 그 반복은 패턴을 가지지 않아서 예측할 수 없는 운동을 하는 공기 중 기체의 미세한 입자처럼 보였다. 이를 놓칠세라 청중의 눈과 귀는 무대로 집중되었다. 이윽고 노인이 낭송을 끝냈지만 청중은 한동안 반응하기를 잊은 듯 주저했다. 이 정막은 누구도 함부로 발도장을 찍지 않은 첫눈 내린 수도원의 마당처럼 경건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잠시 후 경의를 담은 청중의 박수와 놀란 표정들이 노인을 향해 던져졌다. 그 열렬함을 온 가슴으로 받아하는 노인은 진행요원이 건넨 생수병을 받아 연거푸 들이켜더니 조심스레 입을 뗐다. 무슨 연유였는지는 모르나 낭송을 부탁받은 날 이후로 저는 시인들 앞에서 낭송을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노래는 작곡가보다 가수가 더 그 맛을 잘 살리지만 시낭송은 낭송가가 그 시를 쓴 시인보다 더 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간혹 들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송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며 쉬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런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은 제가 방금 전에 시를 낭송할 때 배경으로 흐르던 음악을 기억하시는지요? 노인의 고백 같은 소감은
익히 그 유명세와 실력을 알고 있는 시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으나 너무 차분하고 진지해서 염려보다는 질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두더지 잡기 게임기에서 두더지가 솟아오르는 듯 답변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어떤 이는 첼로 연주가 들어간 클래식이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구슬픈 곡조에 아리아가 들어간 오페라 곡이 줄곧 흘렀다고도 했다. 심지어 공명까지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내 노인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더니 내려놓았던 마이크를 입으로 가져갔다. 죄송합니다. 오늘 낭송은 제 착오로 배경음악을 틀지 못했습니다. 좌중은 이내 술렁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어수선한 틈을 비집고 노인은 이내 말을 이어갔다. 신앙송의 존재 이유를 새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상해 주신 바와 같이 낭송을 할 때에는 결코 목소리만 청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 너머의 그 무엇을 활자로 담아낸 시인의 언어를 소리로 담아낼 경우 낭송가는 소리내기의 고민보다 더 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낭송은 소리가 아닌 태도의 문제라는 것도 말이죠. 제게 큰 깨달음을 준 이 무대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며칠간 자신을 괴롭히던 감기 몸살 기운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워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